예, 안녕하십니까. 파이오링크 최준영입니다. 예, 전 그 발표에서 되게 말도 잘하시고 했는데 저희가 개발 생활만 20만 해가지고 이런 데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하는데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잘 좀 가만히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이야기할 거는 아까 얘기했던 뭐 보안 솔루션 여러 가지 있죠. XDR, EDR, 뭐 NDR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제가 발표할 거는 스위치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어느 회사나 스위치에 대해서 보안을 좀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스위치를 통해 가지고 보안이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요즘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제로 트러스트인데 제로 트러스트 안에서 스위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가 다른 솔루션 관련된 여러 솔루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스위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질문 던지겠는데요. 당신의 업무망은 안전한가? 이건 항상 모든 회사들이 고민하는 거고요. 진짜로 자기 업무망이 확실하게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많이 하죠. 그리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보안들 보면 빅테크도 그렇고 여러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서 보안이 뚫리는 거 보면 보안이라는 게 진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인가라는 의심이 많이 듭니다. 아까 캐스퍼 그쪽 이야기 들어보면 통합해서 계속해서 보안을 하는 걸로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보안은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I가 공격을 만드는 형태도 있고 최종에는 AI가 보안을 막아야 되는 형태도 갈 수 있는 형태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보안이 안전한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업무하고 있는 내부 회사를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회사에서 보안 대책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경계 보안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내부라고 생각하면 PC에 백신을 깔아서 대응한다. 이게 거고요. 좀 돈 많은 회사 같은 경우 약간 NDR이나 EDR이나 XDR 넣어가지고 이제 좀 보안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보안이 뚫리는 거 보면 이 경계 보안의 이 형태에서는 아직까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특히 요즘 사이버 위험 같은 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이버 위험보다는 내부에서 침투해서 들어가는 사이버 보안이 많거든요. 비인가 와이파이도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 단말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IoT 단말이 모든 네트워크에 커넥션 되는 거고 그다음에 USB를 연결하는 부분, 그다음에 IoT 센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예전에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침투해서 내부 네트워크를 전부 다 확산시키면서 퍼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으로 통제를 한다고 해서 보안이 막히는 게 아니다. 내부에서 확산되는 부분까지 검토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경계 보안에서 내부까지 더 전체를 보호하는 형태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 그 개념이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 인증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이 세부에 나눈 클라이언트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최소한의 리소스를 접근하는 형태로 제어를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제로스의 기본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고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게 말이 많이 나와서 다 아실 거지만 제가 생각하는 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로 트러스트에 5가지 필러가 있고 사용자, 디바이스,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형태에서 뭘 해야 되는지 각각의 디파인을 해놓은 상태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흐름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제로 트러스트가 하고 싶은 거는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접속할 때 이 접속 흐름에 대해서 모든 걸 통제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게 기본 방침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사용자가 접속을 할 때 사용자 인증을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인증을 통하면 그 디바이스가 안전한지를 컴플라이언스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 데이터를 통신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체크하는 행동 모니터 형태로 되고, 이게 완벽하게 체크된 상태에서 세션을 맺고 리소스 부분으로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 중간에 네트워크단에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할 기반 클라이언트들에서 역할을 지정을 하고 그 역할에 맞는 리소스를 접근하는 형태로 통제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제로 트러스트가 뭐 설명하는 어떻게 이 데이터 전체 네트워크를 보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형태에서 일반적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모든 솔루션이 갖고 있는 형태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인증, 그 다음에 컨퍼런스 체크, 행동 모니터 등은 에이전트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뭐 EDR이나 뭐 백신이나 여러 가지 형태에서 여기에 깔고 사용자 인증부터 해서 쭉 클라이언트를 감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데이터를 접근하게 되는데, 접근할 때는 이런 네트워크단에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에서 이 사용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역할하는 사용자가 어디 리소스를 접근할 수 있는지를 제어하는 형태로, 그래서 에이전트와 게이트 형태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거의 모든, 제가 봤을 때는 시스코 같은 경우에 뭐 트러스트색이라고 해서 그 패킷에다가 어떤 아이디를 넣어가지고 하면서 그 역할 분담 마이크로 세그먼트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대부분의 솔루션은 에이전트와 게이트웨이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에이전트와 게이트웨이 형식의 방식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거냐? 첫 번째로 에이전트가 안 깔린 단말이 너무 많다, 네트워크에. 저희가 회사에서 업무할 때 PC만으로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각각의 핸드폰이 있고 뭐 아이패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린터도 있을 거고 사무기기도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에이전트가 깔릴 수 있느냐? 그럼 이 에이전트가 깔리지 않은 단말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가 그럼 에이전트 그 업데이트가 안 되거나 에이전트가 이제 장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리소스를 통제하는데, 리소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는 모든 부분을 리소스라고 판단했을 때 리소스를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막을 수 있느냐, 모든 리소스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다 방어가 가능하느냐, 이 부분이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은 네트워크까지 제로스를 확장을 해야지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네트워크 부분까지 내려와서 그 사용자 쪽 제어를 해야지 이분이 그것까지 클리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그 제로스트러스트에서 플로우를 보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접속하는데, 아까 클라이언트에서 네트워크를 접근할 때 중간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의 통신의 핵심은 스위치고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스위치를 통해서 아까 그 전체적으로 클라이언트 에이전트와 그 게이트웨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커버를 하는 형태로 가야지 전체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쪽에서 기본적으로 아까 그 게이트웨이에서 했던 역할 기반의 리소스 접근 통제를 스위치가 해주게 된다면 아까 그 에이전트와 게이트웨이가 비어있던 공간을 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스위치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에이전트가 없을 때,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가 없거나 하는 장비들을 모두가 통제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가 아까 이제 첫 번째 장에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바이러스들이 모든 네트워크를 획적 이동하면서 스프레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네트워크 스위치를 통해서 막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스위치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위치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만든 제품 T프론트 GT고요.
이 GT는 스위치를 통해 가지고 아까 했던 기본적으로 역할 분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티프론 GT가 운영하는 부분은 GT에서 얘기하는 PEP가 PDP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PEP는 스위치가 하고 PDP는 스위치를 하는 컨트롤러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티프론 GT가 이걸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티프론 GT가 아까 네트워크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 어떤 형태로 하냐. 첫 번째, 전체 네트워크를 가시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에이전트를 깔거나 게이트웨이 할 때 전체 네트워크를 볼 수 없거든요. 에이전트 깐 장비에 대해서 볼 수 있고 이런 형태로 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 같은 경우 네트워크 스위치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흐르는 모든 통신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트워크를 가시화시킨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트워크가 가시화된 클라이언트와 리소스 정보를 자산 정리를 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자산 정리를 하고 나서 그 자산 정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네트워크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고요. 그 후에 이제 역할 분담에 클라이언트들이 리소스 접근하는 것을 통제한 후에 어떻게 이 통제가 이루어지는지 계속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운영 체계를 확인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가시화, 자산 정의, 네트워크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그다음에 정책 실시간 검증 이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가시화는 어떻게 하느냐, 스위치에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위치 하단 부분에 이제 장비들이 연결되는데 이 하단에 연결되는 장비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정보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취득하는 부분은 IP, 맥, VLAN 정보, 스위치 연결 포트, OS, 단말 유형, 넷바이오스, 그다음에 연결 시간, 트래픽 양, 그다음에 제조사 이렇게 해서 단말이 연결되면 스위치에서 자동으로 밑에 어떤 단말이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로 트러스트가 얘기하는 게 가장 핵심은 클라이언트가 리소스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스위치의 업링크 부분에 나가는 통신을 확인해 가지고 이런 형태로 어떤 클라이언트가 어떤 리소스를 접근하는지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해서 전체 네트워크를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형태로 스위치가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게 전체 네트워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판단이 됐다 그러면 근데 자산을 정의하게 됩니다. 자산 정의는 기본적으로 단말, 사용자, 그다음에 리소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단말을 어떻게 정의할지가 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에 있는 관리하고 있는 단말을 정의를 해야지 그 단말에 맞춰 가지고 역할 분담해서 리소스 통제를 하는데 이 단말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키인데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스위치 쪽의 단말 정의 부분은 첫 번째로 가장 원초적으로 네트워크 관리자가 하나씩 집어넣는다. 엑셀에 등록하고 엑셀을 다운로드 받아서 등록한다. 뭐 이런 형태가 첫 번째 가장 원초적인 거고요. 두 번째가 회사에서 인사DB에 있지 않습니까? 인사DB와 연동해서 인사DB에 있는 데이터를 긁고 와서 사용자하고 단말들의 정보를 가지고 그 자산을 매핑한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도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자 등록 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트롤러에 사용자 등록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사용자를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그 등록된 사용자가 인증을 받은 다음에 자기의 단말을 등록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등록을 하면 그 단말이 이제 컨트롤러의 자산에 등록이 되고 등록이 되면 네트워크 관리자가 이 단말이 정상적으로 등록됐네 하고 승인해주면 자동으로 자산에 등록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티프론 GT가 자산 등록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산이 등록되면 이제 핵심이 네트워크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 세그먼트를 우선 분할을 하고 그다음에 세그먼트에 단말을 등록하는 거. 그다음에 세그먼트가 분할되면 세그먼트가 어떤 리소스를 접근하는지 통제하는 거.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세그먼트에 단말을 어떻게 등록하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세그먼트를 설정을 하고 키보드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에 보시면 연결 포트 IP 클라이언트명 VLAN 넷바이오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스위치 자동 수집 정보에서 취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산 등록에서 보는 단말 유형 사용자 부서 직급.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세그먼트가 어떤 형태의 권한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위에 정의를 하게 되면 단말이 스위치에 접근하면 그 단말이 자사라고 매칭해서 어떤 세그먼트에 접근했는지를 판단해서 자동으로 여기에 맞는 클라이언트들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등록이 되고요. 그리고 자산이 세그먼트에 클라이언트에 자동으로 등록되면 마지막에 이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리소스에 접근하는지 기본적으로 통제를 하게 됩니다. 여기 통제 부분은 저희가 이제 ACL 많이 써봤습니까? 그래서 어떤 IP에 어떤 서비스 포트로 접근하는 부분을 통제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등록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산 쪽에다가 뭐 내가 이 리소스는 어떤 분야가 어떤 부분이냐 해서 태그를 달면 여기에 이제 태그 형태로 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자산 쪽에 태그가 매칭이 되면 그쪽으로 쭉 들어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세그먼트가 분리되고 세그먼트가 어떤 리소스를 접근하는지가 통제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세그먼트별로 이제 리소스 접근이 통제가 되면요 이런 형태로 이제 어떤 형태로 이 세그먼트들이 리소스를 접근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왼쪽에 이렇게 세그먼트들이 있고요. 세그먼트들이 이렇게 이쪽에 있는 게 이제 클라이언트들이고 여기 있는 게 이제 리소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세그먼트에 등록이 돼 있고 이 세그먼트에 등록된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리소스를 접근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더 복잡하니까 이게 좀 단순화시키려고 그러면 여기에 필터를 추가해가지고 보고 싶은 것만 필터링하면서 볼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고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이 전체적인 아까 설명했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스위치에서 단말을 감지하고 그다음에 그 단말에 대한 디바이스 정보를 취득한 다음에 그 디바이스 취득 정보를 아까 세그먼트 쪽에 이제 매칭을 시키고요. 그 매칭된 데이터가 세그먼트에 등록되고 세그먼트에 등록되면 이 세그먼트가 어떤 리소스에 접근하는지를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티프론트 GT가 운영되는 최종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부분 이 장을 추가하는 거는 제가 이거 발표할 때마다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위치를 하게 되면 ACL이 있잖아요. 그래서 ACL 통해서 하면 되지. 우리 굳이 이제 뭐 세그먼트 나누고 이런 게 하냐.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질문을 받고 답하기 좀 어려워가지고 이 장편 하나 넣었는데 기본적으로 스위치에서 하는 ACL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 베이스 ACL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호스트에 대해서 어떤 리소스를 접근할지를 다 통제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세그먼트별로 분할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해서 클라이언트 N개, 리소스 M으로 하면 엄청 많은 그 필터가 소모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GT에서 운영하는 전체 네트워크에 대해서 세그먼트당 리소스 통제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는 게 이제 기본 원칙인데 저희가 티프론트 GT에서 구현한 ACL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세그먼트를 세그먼트 아이디로 구분을 짓고요. 그 다음에 세그먼트 아이디에 클라이언트를 등록하는 형태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 리소스는 세그먼트 아이디를 통해서 통제한다. 그러면 아까 클라이언트 N에서 리소스 N으로 가면 N 곱하기 N 형태인데 저희가 만든 그 리소스 ACL 같은 경우에는 M 플러스 M 형태로 해서 전체 네트워크를 관장할 수 있는 하드웨어 필터를 가지고 전체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는 형태가 구성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호스트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리소스가 많더라도 전체 네트워크 통제 가능하다. 그러니까 보통 스위치가 이걸 ACL을 갖고 가기 위해서 갖고 있는 필터 개수가
1000개에서 2000개 사이거든요. 그러면 위에처럼 하게 되면 몇 개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밑에처럼 저희가 구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000개 이상의 호스트, 1000개 이상의 리소스를 통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막이 이렇게 설계가 돼 있을 때 저희 이제 GT를 적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각각의 조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세그먼트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구소 예를 들면 연구소에 관리자 세그먼트를 두고 관리자는 모든 것을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개발 업무용 세그먼트를 두면 이 부분은 뭐 인터넷 공용 서버, 개발 서버, 계측기 이런 형태만 접근 가능하게 하고 사무기기를 세그먼트 나누면 사무기기는 내부 네트워크만 접근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세그먼트를 했는데 여기 세그먼트 등록이 안 된 디바이스들 있잖아요. 이 부분은 미관리로 세그먼트로 빼서 인터넷만 접속하게 한다거나 아예 차단하게 하는 형태로 관리한다. 그래서 기존의 통신이라고 하면 스위치라고 그러면 통신 위주에서 전체 네트워크를 통신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T프론트 GT를 적용하게 되면 스위치 자체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할별 세그먼트를 분할해서 역할별 통제가 가능하다. 리소스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그러면 회사마다 T프론트 GT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느냐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됩니다. 내부 사용자 구간. 이게 이제 아까 부서들 있죠. 뭐 연구소가 있고 내부 사용자 구간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IoT, 프론티 이렇게 해서 사무기기를 하는 세그먼트 구간. 그다음에 아까 이제 세그먼트에 등록하는 미관리 구간, 미관리나 개수 구간. 이렇게 해서 세 개로 일단 분리를 해놓으면요. 내부 사용자는 뭐 인터넷이나 내부 사용을 통제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IoT 기기나 프린터 이런 거는 내부에 여기에 접속할 수 있는 직원 PC들만 리소스 제한을 해서 통제하는 형태로 됐고 그다음에 미관리나 게스트 부분은 외부에서 사용자가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 무선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이 부분은 미관리로 빠져서 인터넷만 연결하는 내부 네트워크는 통제하고 인터넷만 접속하는 형태로 구분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기본 일반적으로 T프론트 GT를 가지고 자유롭게 뭐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밑에 빨간 부분은 제가 특별하게 정리한 이유가 제가 이게 T프론트 GT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연동을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보안 기능들하고.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T프론트 GT가 스위치여서 기본 인프라를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EDR이나 아니면 백신이나 여러 가지 XDR이나 여러 솔루션들을 통해서 연동을 해서 확장된 보안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XDR이나 백신에서 탐지를 했을 때 이 부분을 차단하는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감지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차단할 거냐. 그리고 감지를 했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아. 한 50%의 확신이 있어. 100%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50% 확신에 있는 단말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솔루션을 보면 세그먼트를 분할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세그먼트로. 그래서 제한 격리 구역 세그먼트를 만들고 이거는 인터넷만 접속하게 하고 그다음에 완전 격리 구역을 만들고 이 부분은 아예 차단을 하는 형태죠. 그래서 보안 단말, 백신이나 여러 단말이 위협을 판단했을 때 이거는 좀 한번 검토를 해야 돼. 그러면 제한 격리 구역으로 그 호스트를 이동을 하고 인터넷만 허용한 상태에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 단말은 무조건 차단해야 돼. 그러면 완전 격리 구간으로 넣어서 완전히 차단하는 형태. 그래서 보안 솔루션하고 연동을 해서 T프론트 GT가 확장 형태로 갈 수 있다. 가장 그 보안 솔루션 어려워하는 차단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T프론트 GT를 통해서 확장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 좀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형태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T프론트 GT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네트워크라고 하면 통신을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라고 하면 단순히 통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제로트루스 시대에서는 스위치 자체가 통신도 하지만
보안의 어떤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위치 자체가 보안에 스타트가 돼서 보안 스위치를 통해서 보안이 확장되는 형태로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 기본적으로 제로 트러스트 가지고 있는 그 보안의 한계점, 그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에이전트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하는 그 빈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스위치가 메꾸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와 게이트가 할 수 있는 중요 핵심 부분을 같이 가는 형태로 만들어져야지 전체적인 보안이 완성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 자체가 완성된 솔루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상 제가 준비한 거는 다 발표가 끝났습니다.